안녕하세요. 명언으로 보는 인문학의 성경섭입니다. 오늘은 즐기는 것에 성공의 비결이 있다는 주제로 재미난 얘기를 먼저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여우가 좋으세요? 아니면 고슴도치가 좋으세요? 뜬금없는 질문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도 고슴도치가 되고 싶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여우와 고슴도치를 한번 만나볼까요? 여우가 숲속 길섭에 숨어서 고슴도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가는 고슴도치를 확 덮칠 계획인데요. 때마침 고슴도치 한 마리가 다가옵니다. 고슴도치를 낚아채기 위해서 여우가 후닥 뛰어나갑니다. 하지만 고슴도치는 잽싸게 몸을 똘똘 말아가지고 가시가 돋친 공으로 변신을 합니다. 자, 가시에 찔린 여우는 눈물을 머금고 고슴도치 잡기를 포기합니다. 고슴도치와 여우는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단골 손님들입니다. 여우는 그냥 항상 고슴도치를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 됩니다. 근데 둘이 싸우면 항상 이기는 쪽은 고슴도치거든요. 여우가 아무리 민첩하고 교활하다지만 자신을 지키는 방법 하나만 확실히 알고 있는 이 고슴도치, 똘똘 말아서 가시공이 되는 거죠. 이 고슴도치를 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행어 중에 덕업일치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야에 마니아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진 사람이란 뜻으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오타쿠. 근데 우리 한국식 발음으로 바꿔서 오덕후 혹은 덕후라고 부르죠. 요즘 젊은이들이 참 많이 쓰는 용어인데 그 덕후의 덕자입니다. 덕업일치. 덕후가 그 다음에 하는 일. 그래서 덕업일치. 마니아 이상 열정을 가진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자, 다시 이제 이쯤에서 고슴도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죠. 짐 콜린스가 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슴도치가 등장합니다. 고슴도치 컨셉트. 고슴도치는 단순하다. 위험이 닥치면 가시돋친 몸을 뭉쳐 방어하는 그것 하나밖에 모른다. 모든 것을 하나의 개념이나 원리로 단순화하고 이에 맞추는 것이다. 위대한 기업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 고슴도치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짐 콜린스가 말한 고슴도치 컨셉트는 그리스 우화를 소재로 한 영국의 철학자죠. 이사야 벌린이 수필에서 고슴도치와 여우라는 수필이 있는데 여기서 따온 겁니다. 이사야 벌린이 이 수필에서 이솝우화에 빗대서 사람들을 여우형과 고슴도치형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여우형은 많이는 알고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하나로 통합하기 힘들어하는 반면에 이 고슴도치형은 아무리 아주 복잡한 거라도 지나칠 정도로 단순화시킵니다. 똘똘 말아서 가시공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본질적인 거 외에, 나를 방어하는 본질적인 거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무의식의 정신세계를 개념화한 아주 유명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상대성 이론을 수립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이게 대표적인 고슴도치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고슴도치 컨셉트란 비교우의 관점에서 가장 잘하는 것,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것, 열정을 가진 것,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해서 선택해서 아주 전략적 위치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우위에 서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열정이 가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재미있나요? 모든 열정을 연구에 쏟아붓고 있나요?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으면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200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폴 러스 영국 왕립학회 회장. 젊은 과학자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이렇게 반문한다고 합니다. 과학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군요. 어떤 연구 분야가 미래에 유망하다거나 어떤 분야가 돈을 많이 번다거나 하는 이런 데만 관심이 모아지는데 이렇게 유행을 쫓는 것은 진짜 과학이 아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과학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공자님 말씀에도 고슴도치 콘셉트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자신이 잘 해낼 수 없는 것이면 안 된다.
잘 해낼 수 없다면 오래 가지 못한다 하는 거죠. 좋아하는 것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즐기는 것이고 열정을 갖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코디언이라는 악기죠. 아코디언을 즐겨 연주하던 한 사람이 최고령 뮤지션으로 데뷔하게 된 원동력도 바로 앞에 얘기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피난민들로 북적이던 부산.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문화극장 앞 애음당 앞에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 가사를 받아 적고 있었다. 이 모습을 희한하게 생각한 가게 점원이 그 학생을 가게 안으로 불러들이고는 고생스럽게 적지 말라며 유행가 가사가 적힌 홍보 전단 뭉치를 건넨다. 그 고등학생이 바로 한국 대중음악계의 주축돌이 된 아코디언니스트 심성락입니다. 심성락 씨는 50년이 넘게 아코디언 반주자로 일하다 2009년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란 타이틀로 자신의 이름을 건 첫 앨범을 냅니다. 50년 만에 말이죠. 그는 국내 대중가요 사상 최고령 뮤지션의 앨범이라는 기록을 세운 겁니다. 항상 대중가요 스타들 뒷전에 있었습니다. 반주자니까요. 이미자, 조용필부터 김건모, 장윤정에 이르기까지 심성락 씨 연주를 거치지 않은 가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귀로 흘려들은 연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성락 씨의 아코디언 연주. 봄날은 간다, 또 효자동 이발사, 여러 편의 영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직접 연주를 맡기도 했습니다. 애음당 사건은 그의 음악 인생이 시작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가게 점원하고 친해지면서 주인 아저씨도 알게 되고 급할 때는 대신 가게도 봐주고 이러던 중에 이 서울에서 악기점을 하다 당시 이제 6.25 전쟁 직후거든요. 피난 내려온 분이 레코드 가게 이제 절반을 인수해서 악기점을 차립니다. 한쪽은 레코드점, 한쪽은 악기점. 가게를 대신 봐주던 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심성락 소년은 진열대 한쪽에 놓인 이제 아코디언을 보고 호기심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개, 두 개 건반을 눌러봤습니다. 눈여겨본 거죠. 아코디언 연주로. 근데 목포의 눈물이라는 이제 가락을 생각을 하고 쳐봤는데 신기하게 소리가 나더란 겁니다.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재미삼아서 그냥 연주 연습을 계속 한 겁니다. 뭐 제멋대로 당겨보기도 하고 눌러보기도 하고 이제 혼자 터득해 나간 거죠. 심성락은 자면서도 눈앞에 아코디언 건반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왜 처음 뭐 골프 배우는 사람들 또 뭐 운동 배우는 사람 자다 보면 천정에 그냥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독학으로 제법 연주 실력이 좀 갖춰졌다 할 무렵에 이 주인 아저씨 몰래 하던 이른바 이제 도둑 연주를 들켜버렸습니다. 근데 주인 아저씨가 한번 해봐. 연주 실력 제법이네. 맘 놓고 연습해도 돼.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 도둑 연주로 쌓은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당시 이제 부산 KBS 부산방송국에서 노래자랑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는데 이제 우리도 뭐 전국 노래자랑 하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예심을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전곡 뭐 별의별 곡을 다 하는데 반주를 해줘야 되는데 아코디언 반주자가 미군 부대 공연을 주로 한 사람이라 국내 가요는 잘 몰랐던 겁니다. 뭐 굿세어라 금수나 잘있거라 뭐 부산 정거장 이런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마침 악기점 주인 아저씨가 친분이 있던 악단장한테 이제 그런 연주자를 찾는데 우리 그 심군이 꽤 연주를 한다. 한번 시켜봐라. 그 이제 심성락 씨는 흥분한 거죠. 밤새 밤잠을 설쳐가며 익혀온 이 멜로디를 첫 무대에서 그냥 신명나게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심자들 실력이 들쭉날쭉한데 그걸 다 맞춰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형님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전쟁통에 형님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명문고등학교에 다니긴 했지만 월사금이 밀리니까 예전엔 참 선생님들이 월사금 안 갖고 온 학생 집에 돌려보내고 혼을 많이 냈어요. 홀어머니한테 손 벌리기가 힘드니까 그냥 학업 중단하고 때려치고 자 연주자 하나 되자.
그래서 이제 봉급을 받으면서 연주료로 봉급을 받으면서 이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말하자면 생계형 연주자의 길을 나선 겁니다. 근데 노래자랑 프로그램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뭐 들쭉날쭉한 예심자들 실력 맞추다 보니까 실력이 늘었어요. 이 전속 단원이 딱 생기면서 그때부터는 아주 정식 전속 단원이 된 겁니다. 심성락은 어릴 적에 친구들과 놀다가 왼손 새끼 손가락 끝마디를 다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코디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처음에는 이제 기타를 치고 싶었어요. 이게 연주에 흥미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동기 중에도 아마 기타를 잘 치는 친구가 있어서 같이 치고 싶었는데 알다시피 이 5손가락을 다 쓰지 않습니까? 코드를 짚으려면. 그래서 이 아코디언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근데 원래 이제 아코디언도 5손가락을 다 써야 되지만 4손가락만 활용하는 자신만의 운지법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클래식이나 재즈 연주 굉장히 이 음계를 자주 변경하게 되기 때문에 4손가락으로는 정말 속된 말로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4손가락만으로 운지법, 이 핸디캡이 사실은 알고 보면 심성락을 대중가요 반주에서 일가를 이루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성락 씨 연주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반주를 하면 이제 뒤에서 백그라운드 뮤직을 하지만 이 멜로디를 그대로 따라하게 하는 그런 연주입니다. 그래서 심성락 씨 연주를 들으면 가사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본인도 연주를 할 때는 반주가 아니라 가수처럼 노래를 부르는 식으로 연주를 한다고 그래요. 이 아코디언의 이 주름통이 있죠. 소리 나게 하는 이 벨로즈란 주름통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가 굉장히 애잔합니다. 그래서 아코디언 그 소리가 약간 이제 그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건데, 4손가락 핸디캡을 극복하면서 이 바이올린처럼 그냥 반음의 영역까지 넓힌 연주가 사실은 아코디언이지만 피아노 같은 건반악기도 따라가기 힘든 아주 그런 고난도의 기술, 연주 실력을 뽐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성락 씨 연주는 마음을 울리는 아주 특별함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인터넷에 심성락 치면 이제 연주를 여러분들도 접할 수 있겠는데, 한 번은 그 청송감호소에서 위문 공연을 할 때의 일화입니다. 문주란의 동숙의 노래라는 거를 연주를 했는데 공연장에서 수감자들이 그냥 모두 눈물바다가 돼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문 공연을 한 건데 전부만 눈물바다가 되니까 마음이 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심성락 씨가 돌아오는 길에 피아노 연주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저렇게 울었냐? 연주자가 하는 얘기가, 자,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동숙의 노래 가사가 나이 드신 분 알죠?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이런 아주 애잔한, 그러니까 이 짝사랑을 하던 사람을 배신한 짝사랑을 죽이려다가 살인미수로 감옥살이를 하는 이제 동숙이란 처녀의 사연에 담긴 노래인데, 연주가 얼마나 가사를 떠올리게 했으면 그 수감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주 눈물 범벅이 됐다는 거죠. 음악에 미치다 보면 아코디언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도 모릅니다. 심성락 씨의 본명은 심임섭입니다. 아코디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심성락으로 개명을 한 거죠. 이름에 담긴 대로 50년 넘게 스스로 소리를 즐기며 소리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왔습니다. 이 8순이 넘은 노연주자, 오늘도 30kg이 넘는 아코디언을 그야말로 쥐락펴락하면서 우리에게 바람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심성락 씨는 아코디언을 배우러 오는 후학들에게 자신처럼 확실히 미칠 수 있냐 먼저 묻는다고 그래요.
재능보다 후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얼마나 심취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 실력이 달라진다고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심성락은 아코디언의 즐거움에 푹 빠져서 성공의 길을 걷는 고슴도치입니다.